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Someday Hold on to your breath, hold on to your heart, hold on to your hope. March up to the gate and bid it open. 오즈의 마법사가 널리 알려진 거는 1939년도 영화 때문이죠. 1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리노 대학에서 이제 투표했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1위였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의견이겠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저는 초등학교 때 읽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짤을 붙일 수 있는 작품은 과연 어떤 구조일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약간 판타지 문학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그죠? 영화와 비교해서 동화를 한번 정리해보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재밌는 이야기를 써보자. 좋으면서도. 바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땠을까? 미국에서 영국 동화만 읽고 있었던 거죠. 쓰긴 쓰지만 그렇게 대단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대에 프랭크 바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56년부터 1919년까지 활동을 하신 분이죠. 이 프랭크 바움은요, 작가로서도 굉장히 독특해요. 사업을 하고 가장 미국적인, 좋은 의미에서 그런 작가였어요. 근데 여기에 동화 작가들은 뭐가 들어가죠? 근데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를 즐겼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런 생활이 돼 있어야 동화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자신감을 얻고 1900년에 1권이에요. 1900년에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즈의 마법사 어른들 굉장히 많이 봤대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1901년에 뮤지컬로도 제작이 됐고요. 뭐 1900 무성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를 둘러싼 히스토리인데, 프랭크 바움은 14권을 썼죠.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1편이죠. 1편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자세히 뜯어봐가지고 우리도 이런 세계적인 걸 써보는 게 이제 목표인데. And here you are, and that's all that's left of the Wicked Witch of the They'll stay. Wicked Witch of the West. Had a brain. Here's the Wizard of a Wiz, if ever a Wiz there was. If ever a Wiz there was, the Wizard of Oz is one. We'll have to kill her to get it. Bring me her broomstick. Brought you the broomstick of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Has spoken. Oh, pay no attention to that. There's no place like home. Oh, but anyway, Toto, we're home. Home. And this is my room. And you're all here. 신화, 그러니까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에서 조셉 캠벨이 정리해서 유명해졌지만,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삼막 구조죠. 특히 영웅 신화. 이 삼막 구조는 지금도 써요, 우리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입니다. 바움도 삼막 구조를 썼어요. 삼막 구조가 뭐죠? 분리와 인문, 귀환의 구조죠. 근데 여기서도 도로시가 1막에선 분리,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공간에서 분리가 되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2막은 오즈라는 나라에 가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제 모험의 이야기가 있고, 3막은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1막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려니까 뭐라 그러죠? 마녀가 에메랄드 시티까지 가서 마법사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그 와중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 유명한 허수아비와 양철 깡통과 나무꾼과 사자, 그죠? 용기가 없는 사자를 만나게 되죠. 다들 목표를 가지고 가서, 근데 여기는 에메랄드 시티 가서 또 한 번 모험을 겪게 되죠. 마법사가 미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자기네 목표를 이루고 도로시만 돌아오는 이야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화를 항상 볼 때 배우는 거는 이야기는 간단해야 된다. 근데 물론 간단해서만은 재미가 없겠죠. 그죠? 간단한데 인상적이고 흥미를 느끼는 그런 구조. 어떻게 세계를 만들었을까? 오즈의 마법사는. 판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계를 만들기잖아요. 자, 가자면 짜잔. 먼저 자, 세계를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세 번째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과 크리처. 사실은 전부 다 크리처로 집어넣어. 인간도 크리처거든요. 지구가 만든 크리처인지 신이 만든 크리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크리처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크리처, 어떤 크리처를 만드느냐, 이 세 개만 되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제일 중요한 기법이 지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움이 만든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걸 시각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4개의 나라가 있죠. 색깔이 다 다르죠. 그 나라들 외곽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자, 이게 세계를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동화에서 세계를 만드는 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제가 동화 원작을 읽고 눈에 띄는 건, 여러분 그 오즈라는 나라는 만들어진 나라죠. 영화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동화는 어떻게? 이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동쪽 나라에 도착을 하죠. 도로시가. 갖고 동쪽 나라에서 중앙에 있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고, 거기서 서쪽 나라에 가서 모험을 해결하고, 다시 에메랄드 시티로 왔다가 은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쪽 나라까지 가죠. 동화는. 도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동쪽 나라에서 에메랄드 시티까지 가는, 자, 여기 퀴즈 써놨죠?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6일 걸려요. 6일. 1일차는 동쪽 나라에 불시착을 해요. 그리고 노란 벽돌길을 걸어가고 보크의 집에서 자요. 2일차는 옥스바드를 지나가다 허수아비를 만나요. 그러니까 끊어진 길이 있어서 돌아가고, 3일차는 이제 양철 나무꾼을 만나요. 사자도 만나고, 이날은 나무 밑에서 자요. 4일차는 이제 위기가 닥쳐요. 몸 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곡을 만나는데 드디어 사자의 활약이 있죠. 그다음 양철 나무꾼도 한번 활약을 해요. 칼리다라는 괴물이 쫓아와요. 나무 밑에서 하루 자요. 5일차는 양귀비 꽃밭이 등장하죠. 한국 동화는 양귀비라고 안 그러죠. 이제 무슨 다른 꽃밭이라고 할 거야. 들쥐들이 도와주고. 5일차에 그런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일차에 비로소 노란 벽돌길이 끝나고 커다란 성문 앞에 도착을 해요. 이게 정확하게 6일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6일 동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면 여기에 도착해라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진짜 같은 거죠. 판타지는 진짜 같아야 우리가 환상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계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도로시와 그 다음에 도로시의 아저씨 아줌마. 유일하게 오즈의 나라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마법사도 인간이었다. 이것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반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마녀가 등장을 하죠. 동화 자체에서는 굉장히 재밌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인물 쪽에서 이 작품,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제가 읽어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 말고 다른 크리처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뭐 뭉크킨, 얘는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칼라디는 흔히 말하는 뭐 몸은 사자요, 머리는 호랑이 뭐 이런 식의 만들어낸 건데 되게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들쥐들의 여왕, 날개 원숭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크리처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판타지는 크리처를 만들어내는 건데 크리처 하나만 갖고도 세계를 다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오즈의 마법사가 굉장히 현실 공간을 현실 공간에 익숙한 그런 공간을 창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먼치킨이나 이런 그 크리처들도 보면 인간 모습이잖아요. 작은.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런 공간을 상당히 많이 잘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녀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익히 본 적은 없지만 알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 또 주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약자들도 서로 도우면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그냥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잘 녹였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났을 때 이 결말, 도로시가 자기 집으로 다시 온다라는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또 책을 꺼내서 읽어보고 싶고 읽을 때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계 구축에서는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지구 2020년 대한민국을 살죠. 여기에 규칙은 뭐죠? 24시간이고 또 중력이 있고 또 가부장이고 뭐 이런 몇 가지 규칙이 우리의 세계인 거예요. 규칙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규칙을 잘 만들어주면 막 세계가 잘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서 마법은 판타지에 중요한 건데 마법도 규칙이 있어야만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한번 봅시다. 마법을 썼는데 재밌는 게 일단 동쪽 마녀의 은구두는 그 구두를 3번 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죠. 근데 그 규칙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여기서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쪽 마녀가 도와줄 건 없는 게 축복의 키스를 해줄게. 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연성을 확보해요. 도로시가 10살짜리가 이 험난한 오즈를 모험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 싸움 못하지. 북쪽 마녀의 키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들쥐영단도 마찬가지죠. 왜 들쥐영은 도로시를 도와?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앞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있죠. 서쪽 마녀를 어떻게 이겨, 도로시가?
근데 어떤 규칙이 설정되어 있죠? 물에 닿으면 녹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좀 배신감 느끼는 규칙이지만 에메랄드 시티는 왜 초록색이야? 다들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규칙인 거예요. 우리 모두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바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이 꽤 많죠? 오즈의 마법사가 재밌는 건 이 규칙이 많고 그 규칙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 규칙이 중요하건 그 규칙 많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 규칙의 이야기를 끌고 가야지. 그 규칙이 재밌어야지. 저는 책을 딱 덮었을 때 사람들이 만약 이게 어떤 세계야? 라고 말했을 때 한 3-4문장 아니면 당장의 지도를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료함이 이 오즈의 마법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즈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이제 4개의 방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4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종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종족, 대표적인 종족과 색깔을 같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뭉쿠킨의 나라, 그리고 파랑, 서쪽에는 윈키의 나라, 노랑, 남쪽에는 쿼들링의 나라, 빨강, 북쪽은 길리킨의 나라, 보라 이렇게 나눠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앙에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사는 에메랄드의 시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각 나라에서 에메랄드의 시로 가려면 노란색 벽돌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그 커다란 이런 세계가 딱 결정되어 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시가 오즈를 만나려면 노란 벽돌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책을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로시가 만약에 노란 벽돌길을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막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어떡하지? 빨리 저 길로 다시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그런 세계를 잘 구축함으로써 그런 읽는 재미들을 주고 긴장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연인데 이 신 작가님 뒤도 노랑입니다 지금. 네. 세팅을 굉장히 제 뒤도 그렇죠. 네, 와서 여기 노랑 벽면을 잘 안 쓰는데 되게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 속에 아마 그죠 오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또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한 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내서 특강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특강 때 뵙겠습니다.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